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차명진 전 의원, 재선 의원이었었죠. 이 차명진 의원은 현 시점에서 완전히 이제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김문수 장관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논평을 하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승리한다. 지금은 다소 이제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에는 승리한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죠. 나름대로 설득력도 있고 타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차명진 의원 자신은 다시는 이제 정치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이로 봐서는 아직 정치 좀 더 해도 될 나이인데 스리성 그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그냥 뭐랄까요, 정치인으로서 어, 선동당한 거죠. 결과적으로 팩트 발언을 했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너무도 침소봉대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그 후에 참긴 의원은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정치는 뭐 스스로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만 유튜버로서 요즘 열심히 또 하고 있죠. 김문수 장관이 만일에 대권을 쥐게 되면요, 정말 이분은 제 생각에는 비서실장 1호입니다. 그냥 그런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기획통이죠. 원래 이 차명진 의원도요. 그러니까 머리가 비상하고 어, 정세 분석 판단 이런 쪽에 특화된, 그리고 전략을 짜고 이런 쪽으로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차명진 전 의원이 말이죠, 이런 주장을 했죠. 반격의 징후들이라고요. 반격의 징후들. 대통령이 지금 수시에 국면에 있고 계속해서 몰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한 칼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긴다라는 겁니다.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윤 대통령이 버티기에 들어갔다. 무대책인 것 같고 수셔적인 것 같지만 아니다. 시간이 갈수록 윤 대통령이 유리해진다. 그리고 절차적으로 합법이다. 합법이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 합법 앞에 저 헌법재판관들도 굉장히 고민할 겁니다. 여론은 뭐 분명히 좀 사나운데 대통령에게 좀 불리하게 좀 돌아가지만 법을 들여다보니까 야, 이걸 갖고 만일에 탄핵 인용했다가 나중에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그들 스스로가 또 자기들에게도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대통령이 법을 어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쿠데타도 아니고 그들은 요즘 또 쿠데타라고 하더군요. 쿠데타일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왜 쿠데타 일으킵니까? 세상에 그런 쿠데타가 어디 있습니까? 흔히 친위 쿠데타라는 말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붙이기에는 너무도 이게 내용이 허접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 후에 저들이 진짜 계엄령이 엄청난 어떤 그런 악의를 갖고 했다라고 자꾸 이렇게 선전하기 위해서, 선동하기 위해서 카드라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죠. 카드라. 무슨 카드라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세월호 때 우리가 봤었고, 광우병 때 봤었고, 최순실 때 봤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똑같아요.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고 계속 당하면 이게 바보죠. 병신이겠죠. 이제 두 번 당하지, 이제 세 번 당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팩트 체크를 통해서 정의 구현, 사실 우뚝 서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좌파들이 비아냥거리고 모욕 주지만 지들 뜻대로 당해주지 않았어. 그러는 것이다. 대통령이 잘 버티고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간첩 한동훈이 퇴출되니까 국힘당 의원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동지애가 피어나고 대우가 갖추어진다. 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권영세, 권성동 이 두 사람이 이 흐름에 어떤 해방이 된다거나 방해가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또한요, 나중에 심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어쩌면 정치적 명운을 걸고 외줄타기를 해야 될지 몰라요. 똑바로 노선을 잘 잡아야 됩니다.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요. 권성동, 권영세 두 사람. 자, 셋째, 구박받고 천대받던 자유우파가 제대로 취급을 받기 시작했다. 트럼프가 정용진을 만나고 정광훈 목사를 초청했다. 미국이 지금 한국 상황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보여줬다. 이거는 뭐 저도 여러 번 방송했던 이야기인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너무도.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올라오는 그 CIA에 지금 그 신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뭐 폭주한다 그러더라고요. 그야말로 저 바닷물이 밀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대요. 지금요. 엄청나게 많은 거기 신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다 받아주고 있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옥석을 가리겠죠. 꼭 자신들이 봐서 문제가 되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조치를 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그게 이제 팩트인 것은 명백합니다. 좌파들은 그거 아니다라고 가짜 뉴스라고 떠들어대지만 가짜 뉴스라고 말하는 그게 가짜 뉴스죠. 그래서 지금은요. 이걸로 인해서 사실은 이름 걸고 이 반미 친중 노릇하는 인간들은 싹 사라졌습니다. 일단 수면 아래로 다 깔아졌어요. 대단한 위력입니다. 그리고 뭐 성결제 어쩌고 하던 것도 이름 걸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이름 걸고 하는 거 싹 사라졌습니다. 겁나서 못하는 거지. 그리고 그들 스스로 과거에 있었던 행적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던 SNS에 올라와 있던 여러 가지 어떤 반미적 행동 그리고 이제 친중적 행동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게시물들 다 지우고 뭐 난리친다 그러네요. 자 그런 것들이 뭘 말하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어떤 효과를 거두고 위력을 지금 던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부정선거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하는 의지가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강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트럼프 2기의 초대 내각에 부정선거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가시화된 압력으로 대한민국에 대해서 뭔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큰 힘으로 작용할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정용진은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우파잖아요. 기업인이 우파 아닌 사람이 사실 거의 없지만 우리나라 형편 때문에 우파 냄새를 못 풍기는 거죠. 숨기고 있는 건데 정용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인스타그램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메시지를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던져왔었죠. 거기 보면 이 정용진은 진짜 우파입니다. 우파. 자, 이 정용진이 트럼프를 15분 가까이 면담을 했는데 한국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을까요? 저는 100% 했다라고 봅니다. 본인은 뭐 그냥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고 트럼프 본인이 물었다라고 봐야죠. 지금 한국 대통령이 지금 탄핵 소추된 상황인데 얼마 전에 두 사람이 서로 통화도 했잖아요. 안부를 안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부를. 그러면은 정용진 입장에서는 뭐 몇 마디는 했겠지. 그게 이 탄핵 소추 자체가 이 반미 세력들, 친중 세력들, 친북 세력들이 일으킨 거대한 이거야말로 내란이다라는 것을 트럼프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요즘 미국에서요, 소위 우파 그리고 친트럼프 어떤 그런 유명 인사들이 서서히 이제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죽는다. 오히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사람들이 현직 대통령을 지금 저런 식으로 음해하고 있다. 모략하고 있다. 대통령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많대요. 드디어 이제 미국이 일어나고 있다. 깨고 있다. 대통령에게 거대한 힘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예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정광훈 목사 이분은 그 에너지가 넘치는 분인데 지금 그 트럼프와 면담이 뭐 약속됐다거나 그건 아닌데요. 이분은 어떤 경로를 통하든 이 라인이 많다 그래요. 미국에 가면은 트럼프와 1대1 이제 면담을 지금 위해서 노력 중에 있다 그러네요. 만일에 그것만 성사되면은 엄청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두 분은 기독교로 통할 수가 있어요. 트럼프는 그야말로 역대 미국 대통령 최근에 뭐 한 2000년대 이후 이 정도로 정통 기독교적인 그 가치를 가진 개신교적 가치죠. 가진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정광훈 목사와는 딱 이렇게 맞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질도 서로 간에 일맥상통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이것만은 이루어졌어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 트럼프 이 간에 개별적인 면담이 있기를 한번 정말 기대를 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해주는 게 좋겠죠. 자, 넷째 우파 장외 집회가 좌파들에게 완성을 거두었다. 숫자 대결에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언제부턴가 광장의 권력은 이 우파로 넘어왔습니다. 숫자에서는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그 기세가 더할 것이다. 대중이 절박하고 구심점이 튼튼하기 때문에 결코 윤 대통령이 질 수 없다. 다섯째,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한덕수 대행이 잘 버텨주고 있다. 조선일보가 한 발 빼고 있다. 기대는 안 하지만 일단 기분 좋은 환경이다. 우리가 할 일은 최대한 압박하는 것이다. 이게 또 하나의 좋은 어떤 신호가 말이죠. 대통령 지지율이 무려 31.5% 나온 게 있었잖아요. 바로 펜앤마이크하고 공정이 이제 이렇게 조사한 내용인데 이거 말이죠.
예, 주요한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그거 쉬쉬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엄청나게 지금 충격 먹은 거야, 저들이.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 때는 4% 5%까지 떨어졌었거든. 저들은요, 대통령이 이렇게 되면 한 자릿수 나와야 정상이다라고 믿고 있고, 그걸 생각했겠죠. 기대했겠죠. 근데 31.5는 너무도 높은 지지율이야, 이게. 이번에 정말 큰일 했습니다. 여론조사 공정, 그리고 펜앤마이크. 그래서 조선일보 같은 이런 언론기관은요, 항상 이렇게 이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를 살핍니다. 물론 자신들이 바람을 일으키는 뭐 그런 어떤 역할을 하죠. 하지만 그들의 힘만으로는 또 안 되는 게 있거든. 그래서 전체적인 큰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를 항상 살피고 있는데 대통령이 살아나는 조짐이 보이면 논조가 바뀔 거예요. 그래 되면은 자, 그런 것까지도 얼마든지 기대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여섯째, 좌파가 초조함에 받쳐서 발작하고 있다.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폭력이 행사됐다. 정치 정세의 제일 변수는 손님 실수다. 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들이 마치 그 혁명에 성공한 것처럼 막 그래 떠들고 있고 뭐 난리치잖아요. 저게 중립적, 중도적, 그리고 온건한 사람들에게는 저게 좋게 비치지 않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김건희 여사 이슈를 묶어가지고 뭐 엄청나게 나쁜 이미지로 만들어놨지만 그보다 더 나쁜 이미지를 저들이 지금 만든다 그러면은 이게 상황이 뒤바뀝니다. 역전이 된다고요. 그리고 좌파들이 지금 자충수로 망할 수도 있어요. 이거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 좌파들은요, 원래 자충수로 망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저들이 또다시 재현할 것이다. 자충수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남태령이죠, 남태령. 이 트랙터 몰고 들어온 것. 이거는요, 대통령에게 대호재입니다. 그래야 봐야 어차피 그 뚫지 못해요. 경찰 못 뚫고, 경찰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로. 그리고 또 그 대통령실에 경호 부대가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뚫습니까? 불가능해요. 다만 그런 그 일종의 시위, 과격 시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뭐 엄청나게 막 이렇게 뿔이 났다, 썩 났다, 대통령을 금방이라도 어떻게 체포해가지고 광장으로 들고 나온다.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게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비칠 것이냐? 저는 절대적으로 나쁘다라고 봅니다. 그게 대악재입니다, 사실은. 그들은 아마 조만간요, 후회할 겁니다. 야, 그 트랙터 몰고 나간 그게 굉장히 지금 여론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어. 큰일 났어. 저러다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0%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까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남태령 대첩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현재 관자 앞에까지 가 있죠, 지금. 이놈들아, 그게 승전보냐, 패착이지. 이거 사실 조금이라도 이 앞뒤 전후 상황을 조금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면 이렇다라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시작이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차명진 의원, 이분이 원래 좌파인데 여기도 사실 김문수 장관처럼 우파로 전향한 분 아닙니까? 저는 다시 정치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제일 좋은 카드는 김문수 대통령, 차명진 뭐 장관이나 차명진 비서실장 이런 게 제일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그런 조합일 수도 있겠네요. 자, 희망을 가지고요. 희망 없는 데서는 희망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요. 대통령에게도 충분히 대반전, 대역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리고 지금 여건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할 때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너무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